자, 그 협회 설립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하긴 해야죠. 이거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긴 먹어야죠. 자,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 다음에가 보니까 이제 여기 남아서 공부를 좀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은 공부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특히 집에 가시는 분, 집에 가면 공부돼요? 한번 그거 물어봅시다. 집에 갔습니다. 공부, 대답이 없어. 안 해봐서 그게 답이다. 안 해봐서 모르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해봤어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집에 가시면요. 참 공부하기가 참, 이게 잘 안 돼요. 가면 이것저것 또 할 일도 있죠. 보이는 게 다 일거리죠? 예. 앞뒤 둘러보면 다 일거리예요. 남자분들 일 안 하는 것 같죠? 그 가면 뭐부터 봐요? 리모컨부터 뒤집니다. 텔레비전만 틀는 순간부터 공부 안 돼요.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여러분들 이제 부담 없이 공부하라. 수업만 듣고 하라라고는 하지만 이제 벌써 12월 달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14일이죠? 이제 12월 달도 반이 꺾어져 나갑니다. 반이 꺾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세요. 그래야지만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초장부터 빡세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 1차 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 합격하신 분들도 혹은 또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보면 작년 경험 삼아가지고 작년에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초장부터 빡세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실제로 4월달 딱 되면 지쳐버려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좀 일단 하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지금은 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점점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도시락도 싸우고 뭐 해가지고 아직은 뭐 그럴 때가 아니죠. 이제 뭐 한 4월달, 5월달 넘어가면 이제 뭐 강의실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뭐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조금씩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면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공부를. 근데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러면 늦습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조금은 시간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할애를 좀 하고 한다고 해서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자 봅시다.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에 보니까 협회 설립 있죠. 거기 보니까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를 갖다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 협회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공개사 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단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설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발기인이 몇 명 이상이 필요하냐면 3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300명은 누구 해주면 되는 거예요? 회원 300명 이렇게 됐거든요. 회원 300명이니까 이 300명은 누구 해주면 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정관을 의결해야 됩니다. 자, 300명을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300명 이상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냐면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이 아니고 의결이 아니고 작성을 해요.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이제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면 정관이라는 게 나오겠죠. 정관은 이제 발기인이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창립총회로 보내요. 창립총회로 보내는데 이 창립총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 있느냐면 600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됩니다. 자, 창립총회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발기인은요? 300명. 자, 숫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때 전제 조건인데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600명 이상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은 나머지는 뭐 인가받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 조건만 충족시키면 여러분들 협회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서울이 가장 많죠, 회원. 자, 우리 지금 개업 공인 중에서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35만? 그건 공인 중개사 숫자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뭘 물어본 거죠? 네, 개업 공인 중개사. 혹시 아시네요? 지금 현재 한 8만 2천에서 3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마 이 얘기는 한번 언제 했을 거예요. 아마 부칙개혁공에서 얘기할 때 한번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90년도 때 중반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명 좀 넘게 있었는데요. IMF 터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많이 나오죠. 나오면서부터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만 2천. 단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단일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개업공개사가 2등이에요. 2등이고요. 예, 맞아요. 미용실. 미용실이 지금 가장 많답니다, 회원수가.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그 다음이 개업공개사래요. 어쨌든 자 6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서울에서는 왜 많냐? 100명 이상, 서울이 가장 많죠. 자, 그리고 광역시도에서 20 이렇게 했는데요. 한때 그 부칙 개업공개사 있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뭐 이 교재는 그렇게 나오는데 중개인이라고 그랬죠, 왜? 자기네들끼리 협회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자기네들끼리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서 브레이크 걸렸냐면 제주도에서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이 숫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서울은 100명 이상이고 광역시도에서는 몇 명 이상을 했어요? 20명이었죠. 제주도가 여러분들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 가보시면 지금은 오히려 더 없어졌겠죠. 없었는데 이 부칙개업공개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 협회를 예전에 못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숫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정관을 의결을 합니다. 과반수 찬성으로서. 자, 정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발기인이 만들죠? 이거를 얘가 의결한 다음에 이제 인가가 나죠? 인가가 나면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법인은 항상 뭐 해줘야 돼요? 법인은 등기가 돼줘야지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차 간단하게 봤는데 특히 숫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숫자들 발기는 몇 명 이상이고 300명. 그다음에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자, 그러면 이제 협회가 설립돼요. 그러면 뒤에 조직이 있는데 자,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부 그다음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요거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지부는 어디다가 시도에, 지회는요 시, 군, 구에. 자, 이제 설치하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건데 자, 지부, 지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있고요. 서울에 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협회는 서울에 지금 주된 사무소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부. 강원도 뭐예요? 지부가 되는 거죠. 강원도 지부. 원주시 뭐가 되는 거죠? 지회. 이렇게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혁 공개서 되면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감투 쓰는 것도 아무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협회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지회장부터 한번 올라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지회장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왜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매기려면. 근데 누군가가 추천해서 하면 정말 될 텐데, 조직장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감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직장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뭡니까? 협회 회장까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쓸데없는 돈들이 조금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 하면. 어쨌든, 자, 지부와 지회. 자, 이 조직이 그러면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중앙이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도의 뭐를? 지부를, 그 다음에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직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협회 업무가 있어요. 협회 업무는, 자, 뒤로 여러분들 238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요거는 뭐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자, 회원의 품위 유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 뭐 추상적이죠?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면. 자, 중개제도 연구 개선하는 업무.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연구과라고 있었는데, 과였는데, 아마 지금은 협회에 아마 정책연구소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부서가 좀 격상이 됐던데. 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원 업무. 그러니까 협회에서 뭐예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교육제도 할 때 공부 좀 많이 하라 그랬죠? 개혁 공개서 되면 공부 좀 많이 해봐라. 많이 해라. 어디 가서 하느냐? 협회에 가면 이런 전문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전문 교육들.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그 전문 교육들이 어디에 다 떠요? 네, 인터넷에 다 떠요. 그러니까 저기 본원에서 저 중앙에서 교육했던 것들이 인터넷에 다 뜨니까 이런 전문 교육, 협회에서 하는 전문 교육은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 풍수지리 교육도 있어요. 저는 그 강의하면서 풍수지리는 좀 한번 공부 좀 해 놓으시라라고 하는데요. 뭐 종교가 뭐든 간에 풍수학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서. 특히 그냥 아파트 하나 중개해주고 하면 모를까? 그러면 뭐 사실 뭐 안 배워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곽에 가서 여기는 조금만 넘어가면 다 저기 뭡니까? 시골 쪽 있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러면 거의 전원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또 전주택지 뭐 이런 토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풍수가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를 한번 배워놓으면 2개월인가 과정인데요. 그거 배웠다고 해서 직원 정도까지 수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 배우려면 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한 2개월 배우면요. 아는 척 정도는 해요. 그럼 이제 그 고객 데리고 가가지고 할 때 그 아는 척 정도 하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번 배워보세요. 그 공인중개사 그 자격 취득하고 나서 개업공개사 되시면요. 풍수학은 한번 꼭 배워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부동산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 교육을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현장 재정 실천 업무라든가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요. 자, 그 정보 제공하는 업무, 협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중? 238페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238페이지에 그 위에 부분에 보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 자, 5번,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 옆에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를 운영하냐면 정보망을 운영을 합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자, 이런 정보망도 하나의
고유 업무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뭐를 하냐? 공제 사업을 했었어요. 자, 공제 사업은 이거는 협회의 고유 업무거든요. 고유 업무인데, 자,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공제. 오늘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그렇죠. 보증보험. 자, 보증보험하고 하는 거. 즉, 업무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이 업무보증 설정에 관련된 공제,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저번 주에 아마 이거 협회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런 공제를 협회에서 일단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제는요, 비영리 사업이에요.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는 그냥 개괄적인 부분, 요번에 개괄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자, 공제는요, 비영리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 성격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거기에서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는데, 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느 협회나 변호사 협회건 무슨 협회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는 아니에요. 자, 누굴 위한 협회라고 그랬어요?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협회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협회 자체는 일단은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공제도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럼 비영리 사업은 이익이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제 나중에 결산할 때는요, 제로 결산을 합니다. 딱 맞춰줘요. 이 공제 이제 여기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결산하거든요. 결산하면 수익과 지출이 딱 떨어지게 아주 제로를 만들어줘요. 모자라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남으면 절대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영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비영리다. 그 다음에 또 이건 결국은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 이 공제는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 보증보험과 같다 그랬죠? 보증보험 회사는 연대보증 갖고 장사하는 데가 뭡니까? 보증보험 회사죠? 그러면 결국은 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제는 상품이 어떻게 돼요? 하나만이죠.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협회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게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개업공개사가 지금 약 한 8만 2천에서 3천 사이 있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 법인이 한 600개, 1000개가 좀 안 돼요. 자, 그건 뭐 전체로 다 일단 그냥 개인이라고 치고 한번 봅시다. 자, 1억을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0.25%가 연대보증료예요. 1년을 기준했을 때. 그러면 얼마예요? 네, 25만 원이죠. 자, 25만 원을 지금 현재 보증보험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 액수가 좀 적어가지고. 자, 공제가 70%로 칩시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죠. 10,000명 갖고만 계산해 봅시다. 얼마 나와요? 25만 원에 10,000명 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자, 한참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25억인가요? 25억이죠? 예, 네,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니, 맞아요? 그러니, 자, 이 돈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이 돈에서 어떻게 돼요?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이거를 하려고, 협회가 2개 있을 때요. 이거를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경쟁을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많이 끌어들이면 좋죠. 자,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비영리라, 문구상으로. 그렇지만
협회 하나의 수입의 대표적인 예로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공제사업은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도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238페이지 보세요. 공제사업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이 공제 관련 부분에 할애가 됩니다. 자, 공제사업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제정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라? 네, 승인을 받아라.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승인이에요. 자, 이런 공제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운영 실적을 공시해줘야 돼요. 자, 운영 실적을 뭐 한다? 공시하라.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공시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운영 실적이 뭐예요? 공제를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기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저기 뭡니까? 그 대차대조표 이런 거 광고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특히 연초가 되면 많이 나옵니다. 회계년도 딱 지나면. 그냥 주식회사거든 의무적으로 이거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거 공시하는 그거 똑같아요. 똑같이 협회도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공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 이내 하라?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다가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공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협회에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단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운영실적 공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4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개선명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도 또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결국은 계속 뭐가 나와요, 지금? 공제사업을 하는데 공제규정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국장 승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누가 한다? 국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하는 거죠. 개선명령이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이런 나오죠? 자,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산상이 불량해서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이 불량해가지고 자, 피해자라든가 공제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됐죠? 이때 개선명령 할 수 있다. 자, 그때 보니까 어떤 명령 할 수 있냐면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예탁기관의 변경, 장부가격 변경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그냥 넘어가자.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업무 보증 설정,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얼마 이상 업무 보증 설정하죠? 예, 1억 이상을 업무 보증 설정하죠? 그러면 자, 이때 의뢰인이 손해가 나가지고 의뢰인이 손해 나서 자, 8천만 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8천만 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자, 이 8천만 원을 다 준다. 다 줘야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다 준다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해요. 그냥 머릿속 복잡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8천만 원 판결을 다 갖고 공제에 딱 가죠. 그러면 공제에서는 뭘 하냐면 공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저기 업무보증 설정에도 뭡니까? 그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증보험 심사를 해요. 그럼 판결문이 그대로 1억 설정했으면 8천만 원 들고 왔으면 당연히 8천만 원 딱 주면 되죠. 그런데 자기네들 자체 심사를 들어와서 여기서 또 잘라요. 오늘 뭐 6천 원짜리든 5천 원짜리든 잘라버립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 자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의뢰인들이 돈을 많이 못 받아가죠? 그거를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봐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게 고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개선 명령이에요. 자, 어떤 제도의 개선, 공제 제도의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자, 이 개선 명령을 누가 할 수 있는 거? 국장이.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과태료예요. 이게. 비싸요? 네, 좀 비싸죠? 아, 걱정 마세요. 협회는 돈 많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그 밑에 보니까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 이런 게 있어요. 자,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공제가 그 재무 건전성이 만약에 악화되면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원에 대한 징계, 이것도 누가? 국장이. 자, 그래서 만약에 공제 규정을 위반한 임원이 있다든가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든가 개선 명령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명령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던 이런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을 누가? 예, 국장이 얘 좀 잘라라 그런 거죠. 잘라라, 아니면 해임 잘라라, 아니면 얘한테 징계 내려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구를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국장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죠. 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요?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돈이 움직이죠. 돈이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죠.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위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제와 관련된 부분 제가 큰 틀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위반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태료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눈에 한번 눈여겨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제는 대략 요 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공제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부분인데 이건 다음 파트 때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죠.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자, 마지막으로 저 뒤에 가면 몇 페이지냐면 264페이지 있습니다. 자, 협회의 지도 감독.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큰 틀로다가 보면 협회 조직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저기서 봤죠? 조직이 어떻게 되죠? 가장 위에 있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죠. 주된 사무소죠. 중앙이라 그러는데 흔히. 자,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죠. 요 세 개에 대한 모든 감독을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서 보세요. 공제도 보니까 계속 누가 나와요? 국장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큰 틀로만 잡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를 다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독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지도감독 방법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사무소에 출입해가지고 장부 서류를 조사, 그 다음에 검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절을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이건 뭐야? 담당 공무원이 뭐 갖고 와봐라 뭐 이런 거죠. 앉아가지고 뭐 갖고 와봐라 무슨 서류철 갖고 와봐라 이런 거고. 자, 이건 뭐예요? 직접 사무소에 출입하죠. 출입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때 사무소 출입할 때 이때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단속 들어올 때요. 여러분들 저기 공무원이 어떤 업종에 단속 들어올 때 뭐를 내보이고 들어오죠? 그렇죠. 공무원증이죠. 설마 공무원이 저기 단속하면서 주민등록증 내보이면서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이때 요 증표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증이에요. 자,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보이고 직접 사무실 들어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자, 요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일단 국장에 있고, 이 지도감독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할 수 있고요. 자, 좀 쉬었다가 246페이지에 지도감독 벌칙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일단 하도록 하죠.